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이제 3월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제 4월이 되면은 따뜻한 4월이 되면은 코로나 사태도 좀 진정이 돼서 좀 자유롭게 따뜻한 봄날의 기운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늘 이제 촬영하는 유튜브는 핵심 지역,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라는 제목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급등할 때도 있고 급락할 때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두고서 하향 안정세를 보일 때도 있고 혹은 오랜 5년, 7년 오랜 기간을 두고서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이 오르는 부동산도 있고 또 적게 오르는 혹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다양한 이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이 있는데 대세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될지 혹은 하락을 하게 될지 혹은 지금이 대세 상승의 초입인지 중기인지 혹은 말기 단계인지 혹은 대세 하락의 전초가 되는 그런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적 입장에서는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 그런 것을 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상승할 때 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조정기 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제 유튜브 북두지성 TV 관련된 깨알 홍보, 카페, 네이버 카페 주소라든가 제가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 또 제 핸드폰 번호 참조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투자 타이밍, 도대체 언제 잡아야 될 것이냐, 언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고, 언제 빠져나오는 것이 좋겠는지, 그러한 것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대표적인 서울의 핵심 지역, 저번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로 올려드렸던 핵심 지역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 지역들의 2006년도서부터 작년까지의 매매 가격 변화에 대한 것은 기존에 유튜브로 올려드렸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지역들, 핵심 지역들에 대한 투자 타이밍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마아파트, 잠실 주공 5단지, 반포 주공 1단지, 1, 2, 4주구, 또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토탈 10가지 한 몇 개 부동산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탁월한 전국구 재건축 단지고 세대수가 현재 4,424세대고 79년도에 준공했고 현재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을 수립 인가 받기 위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잠실에 있는 주공 5단지 입지 자체는 광역 중심지로서 매우 훌륭하고요. 현 세대수는 3,930세대 78년에 준공했고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입니다. 조합 설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속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반포주공 1단지 중에서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반포의 한강변을 폭넓게 차지하고 현재 세대수가 2120세대고 73년에 준공했고 재건축 측면에서는 20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가 현재 관처가 취소 처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표현 대신에 제가 관리처분 단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반포의 한강변을 폭넓게 차지하고 있고 현 세대수가 1612세대 또 16년도에 신축한
대림의 하이브랜드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과거 신반포 한신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3구역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남 뉴타운은 재개발 황제 지역이고요. 3구역의 건립 세대수는 약 5,816세대고 현재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가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이제 현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 5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보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고,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현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끝나야지 조합 설립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03년 12월에 설립이 됐고 조합 설립은 13년 12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관리 처분은 아직은 언제쯤 될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고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2011년도, 조합 설립은 13년도 됐고 사업 시행 인가를 17년 9월, 또 관리 처분 인가는 그 18년도 말 12월에 그 인가를 받았고요.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이 된 단지고 과거에 신반포 한신 1차를 재건축을 한 것인데, 신반포 한신 1차 재건축에 대한 신반포 한신 1차는 조합 설립이 03년도에 됐고 사업 시행 인가를 05년도에 받았고 관리 처분은 2010년 8월 정도에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의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2010년 8월, 조합 설립은 12년 9월, 사업 시행 인가는 19년 3월에 받았고 관리 처분을 아직 언제 받을지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5개 단지, 5개 구역들이 과연 과거에 그 가격 상승이 어떤 연유로 해서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마이너스가 됐는지 그런 측면을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아주 중장기적으로 긴 시간 동안 상승률을 보여주는데,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6년부터 19년까지 70% 상승을 했고 잠실주공 5단지는 84%, 반주 1단지 1, 2, 4주구는 169%, 또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는 분석할 수가 없죠. 2016년 재건축을 하다가 16년도에 신축이 됐기 때문에 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233% 정도로 상승률 측면에서는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14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승률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인가를 간단하게 이제 유추를 해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84%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반주 1단지나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까지는 됐는데 그 이후 단계인 사업 시행 인가까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은 좀 과할지 모르더라도 아직도 좀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사업이 의도한 대로 빨리 진척이 되지 못한다 라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진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탄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이 높고, 한남 3구역도 한남 3구역의 소유를 한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은마아파트나 또 잠실주공 5단지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재개발 사업 진행이 비교적 순탄하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진행의 어떤 그 단계 수준에 따라 가지고 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2006년도서부터 19년도까지 전체적인 1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을 살펴본 것이고, 이것은 대세 안정기 혹은 대세 보합 혹은 하락기라고 볼 수 있는 2008년도서부터 2013년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이제 그려본 겁니다.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세 안정기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21%로 하락을 많이 했고요. 잠실 주공 5단지는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5%, 반주 1단지는 오히려 플러스 24%, 한남 3구역은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5% 정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2008년도서부터 13년까지는 대세적인 안정기 상태입니다. 은마 아파트는 그래도 좀 차별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다는 얘기고, 잠실 주공 5단지는 2013년도 12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013년 12월 달에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2012년 말 혹은 13년 내내 이렇게 조합 설립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상승 하락 측면에서는 은마 아파트 같은 곳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률이 마이너스 5% 정도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반면에 반포 주공 1단지 빨간색 이걸 보면은 이 대세 안정기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이 가격이 24%나 차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반포 주공 1단지는 2013년도 9월 달에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동안에 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후부터 추진위 설립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왔었는데, 13년도 9월에 추진위원회가 드디어 설립이 되면서 그거에 따른 가격의 어떤 하방 경직성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상승 탄력성을 받으면서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5%의 변동률을 보이는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9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 9월 달에 조합 설립이 되면서 그때 혹은 그 전 정도서부터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도 드디어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추진위원회 설립된 다음에 드디어는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률이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마이너스 5% 정도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슬라이드는 2008년도서부터 11년까지의 변동률인데, 이때는 그 단기 안정기, 단기 보합기 정도의 기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좀 하향 안정 기간이었었는데, 은마 아파트도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10%에 육박하고 잠실 주공 5단지도 마이너스 10% 정도로 하락을 보였었는데, 반주 1단지는 23% 상승을 했고, 아리팍 재건축을 2016년도에 신축으로 입주를 한 아리팍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이제 본격화되는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08년도서부터 11년까지 상승률이 51%나 된 이유는 아리팍 신반포 한신 1차 재건축을 하는 그 아리팍이 요 기간 사이에 2010년도 8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10년도 8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 즉 10년뿐만이 아니고 2009년, 2008년 그 기간 동안 대세적 단기 안정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신반포 한신 1차의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사업 인가를 막 받게 되는 그러한 속도감이 붙으니까 오히려 가격적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51%라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한남 3구역도 2010년도 8월 달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 2008년도서부터 11년까지 그 중간 정도의 추진이 설립이 되면서 사업에 이제 물꼬를 본격적으로 이제 트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 때문에 가격이 그래도 한 11% 정도의 그 상승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대세 상승기에 대한 그림입니다. 대세 상승기라고 하면은 2013년도 저점에서부터 2019년 작년도까지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이 화랑 장세였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이 기간 동안에 126% 상승, 잠실 주공 5단지 88%, 반주 1단지는 126%, 한남 3구역은 1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그동안에 이제 그 하락기 때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하락에 따른 저평가 인식이 많이 그 이제 반영되면서 대세 상승기 때 상승률을 많이 상승을 많이 이제 그 회복을 했다. 가격적 회복을 하고 업턴으로 이제 막 됐다. 본격적으로 됐다. 그 측면이고 반주 1단지나 한남 3구역도 2013년도서부터 19년 정도까지 대세 상승기 때 그래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어떤 인허가 측면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렇게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단기 상승기 시점의 변동률입니다. 단기 상승기라고 하면 2016년도서부터 제가 한 19년 정도까지를 한번 잘라봤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가격 상승은 뭐 64%, 45%, 73, 56%, 82%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잠실 주공 5단지 상승률이 45% 정도로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잠실 주공 5단지의 재건축 측면에서 2016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특별한 어떤 재건축 인허가 진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잠실 주공 5단지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 속도가 제대로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률 측면에서 약간 좀 아쉽다라는 이제 측면이 있고요. 반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말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죠. 굉장히 사업시행 인가부터 관처까지, 물론 관처 신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관처 신청을 의도적으로 좀 빨리 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사업 속도 측면에서 급진전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리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56% 상승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리팍은 2016년도서부터 2016년도에 준공 입주를 이제 했죠. 그래서 16년도 준공 입주 신축에 대한 그 실입주의 만족도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56% 정도 상승을 했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 이 기간 동안에 16년에서 19년 사이에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득하게 되면서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은 타당해 보입니다. 요약을 좀 이제 해드려야 될 텐데요.
일단은 부동산 가격의 대세 상승 혹은 대세 하락 이러한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현재 시점이 대세 상승의 초입인지 말기인지 하락으로 진입을 하는 것인지 어떤지 그러한 것은 시간이 지나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세적인 상승 하락을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상승기 때 더 오르고 하락기 때 덜 떨어지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호재 혹은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곳이 투자 타이밍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변동이 없이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곳은 특별히 뭐 평균적 가격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호재,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곳, 뭔가 인허가를 통과를 했다, 사업이 한 단계 더 진척을 보여준다, 그렇게 기대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앞에 5개 그 지역들이 가격적 흐름에서 어떠한 포인트, 어떠한 관점이 중요할 것인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비구역 지정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확정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증폭될 수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잠실 주공 5단지는 정비계획 확정,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 확정 받아야 됩니다. 이 정비계획 확정 지금 받으려고 그동안에 5단지 조합이라든가 조합원들이 서울시와 굉장히 많은 마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비계획이 빨리 확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인 교통, 교육,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 그러한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 정비계획 확정이 될지 눈여겨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탁월한 입지에 그 5층 그 주공 아파트를 35층으로 재건축을 한다. 탁월한 입지의 사업성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아주 차별적으로 높게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도에 인가가 났던 관리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에서 취소 처분을 받아서 현재 사업 진행에 발목이 잡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여파로 현재 2020년 들어서 19년도 가격보다 좀 조정된 가격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빨리 반주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내는 그런 모습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강변의 하이엔드 신축 단지로서 짱짱한 어떤 그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안 지속적으로 이 신축으로서의 효과는 지속되리라 판단됩니다.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 4월 26일 날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한다라고 했다가 코로나 이런 사태로 지금 5월 말 정도로 또 연기가 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시공사 선정이 빨리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인 감정평가, 추가 분담금, 조합원 분양 신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관리 처분 인가를 얼마나 원활하게 받게 될 것인가,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가격적 측면에서 하나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혹은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서가 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슬라이드, 차트, 그래프 같은 것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그 대세 상승기, 대세 하락기, 발목에 서서 어깨에 팔면은 금상첨화겠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 호재,
기회가 풍부하게 남아있는 곳 혹은 개발 진척의 사업 속도가 탄력적으로 잘 진행되는 곳 혹은 진행될 것 같은 곳 그런 곳이 투자 타이밍적 관점에서 그 유념해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튜브 핵심 지역, 서울의 대표적인 5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 어떤 그 하락기 혹은 상승기 때 혹은 정비 사업의 그 진행 그 현황, 속도 그런 것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 살펴봤고 그런 것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은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좋겠는지 그러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게 어떤 문의, 자문 같은 거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컨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북두칠성TV의 북두칠성 김한종이었습니다. 3월 잘 보내시고 즐겁게 4월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